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66쪽에 있는 교류 전류에 대한 RLC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이 전 시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파형,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형파, 정연파, 삼각파, 전파, 반파의 시력각과 평균각.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요거는 단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삼상 반파와 삼상 전파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면 열둘, 열셋, 열네 개를 이걸 애울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하면서 빨리 좀 건너뛰었습니다. 왜냐면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저도 그렇고 이거를 얘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놓고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넘어가도 좋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출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애우는데 이것을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 둘, 셋 이래 가지고 이 전체를 어떻게 외우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외우는 방법을 한번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으면 복습을 해가지고 따라할 수 있으면 외우시고, 글쎄 이거 난 진짜 못 외우겠다 그러면은 통과하셔도 좋은데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이 전체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놓고 그림을 뒤에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한번 채워보도록, 다시 한번 하면은 요런 것을 어떻게 채워넣는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림을 다 그려놓고 했는데, 자, 우선 구형파라는 것은, 이 구형파라는 것은 어떤 파형이냐면은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사각파를 구형파랍니다. 이제 한문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정연파, 또 넘어갔네요. 자, 정연파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인파입니다. 이런 사인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파는 이런 삼각파죠. 이건 교류파입니다. 교류하고 직류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기준선 아래에 있는 파형이 있으면은 교류. 여기 아래에 있죠? 교류. 기준선 위에, 여기는 아래에는 하나도 없네요. 아래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없는 것은 직류. 그러니까 여기는 교류고 이쪽은 다 전부 다 직류가 되겠습니다. 직류 중에서 파형이 전체가 나온 것은 전파, 반만 나온 것은 반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공부했던 이 사인파, 정연파입니다. 정연파의 시력값과 평균값,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력값이 얼마냐면은 최대치를 VM으로 할 때, 이거 최대치죠? 최대치를 VM으로 할 때 루트 2분의 VM,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면 이거 아무도 다 못합니다. 여기는 평균값은 파이분의 2VM 이렇게 쓰고, 이거 두 개는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력값은 여기는 루트 1분의 VM, 다시 말하면 루트 1은 1이니까 이건 VM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우기 쉽게 루트 1분의 VM, 루트 2분의 VM, 루트 3분의 VM
m. 이렇게 외우고 싶죠.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쓰시고 평균값은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값은 이건 직류파형이잖아요. 이렇게 전파는 직류파형이니까 치료값이나 직류값이나 똑같습니다. Vm. 요거는요. 요렇게 채워서 평균을 채우면은 반을 딱 채우면은 요 파란색을 칠한 면과 그 다음에 요 여기에는 빨간색을 칠한 면이 빨간색을 한번 칠해 볼까요? 빨간색을 칠한 면이 값이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Vm. 사실은 어디가 쓰기가 제일 어려웠냐면요. 여기였습니다. 루트 1분의 Vm, 루트 2분의 Vm, 루트 3분의 Vm. 요건 반이니까 딱 반이니까 2분의 Vm.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개를 썼죠? 이쪽 실효값을 쓰는데 실효값은 아까 우리가 기준이 루트입니다. 전파, 반이 나왔을 때는 전부 다 VM에다가 아까 기준이 우리 정연파가 기준을 해서 곱하기 그러니까 이 전파 실효값입니다. 전파의 실효값에 다시 여기 지우겠습니다. 제가 쓰기 좀 쉽게 전파 실효값에 됐습니다. 전파 실효값이 뭡니까? 전파 실효값에 곱하기 루트 2분의 1 똑같습니다. 루트 1을 왜 해주느냐? 이게 기본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기준을 했습니다. 여기 요걸 우리가 교류 정연파를 기준해서 집어넣어주고 평균값은 얼마입니까? 평균값은 이 전체 평균값의 평균한 건 반이잖아. 근데 반뿐이 안 나왔잖아요. 이 반파잖아요. 반파. 그러니까 전파 평균값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몇 개를 넣을 수 있냐면은 하나 둘 해가지고 12개를 외웠습니다. 할 수 있으신가요? 이 파형은 요 삼각파에 대한 파형은 가끔 구형파나 요거는 가끔 나오고 정연파에 대한 요 파형 값은 요거 1 요거 색깔을 좀 칠합시다. 요 하나 둘 셋 넷은 계속 써먹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류회로에서도 이게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꾸니 직류회로니까 정류회로에서도 요 파형의 값은 계속 써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겠네요.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가지고 요거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를 제가 한번 지우고 다 지우고 여기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는데 파란색을 이렇게 줄이 있었어요. 줄이 있었는데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최대치를 VM으로 했을 때 루트 1분의 VM, 루트 2분의 VM, 루트 3분의 VM. 평균값을 써야죠. 여기는 몇이냐면은 8분의 2VM. 이게 왜 8분의 2VM인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앞에서 우리 정연파의 평균값이니까 이 파형이나 이 파형은 크게 같은 겁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크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고 여기는 구형파는 직류파형이니까 실효값이나 평균값이나 같으니까 VM이고 삼각파는 반이니까 평균값이니까 2분의 VM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반파일 때는 여기 전파 무슨 값입니까? 전파 실효값에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다. 땡땡땡땡. 여기는 반파니까요.
여기도 다시 전파 평균값에 여기죠. 평균값 여기입니다. 평균값에 곱하기 평균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은 이 두 개를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해가지고 요 12개를 아까 이제 삼상도 있었습니다. 삼상도 있었는데 12개에다가 삼상은 2개만 외우면 되니까 해 놓으시면 아주 가슴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뭔 순서를 요걸 순서를 잘 써야 되는데 첫 번에 있는 순서가 무슨 파였어요? 구형파, 정형파, 삼각파. 요 그림의 순서만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요것도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요거를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꺼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는 끝났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설명한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상 반파가 하고 여기 나오는 삼상 반파와 삼상 반파 요거는 한 상의 시료값에다가 1.17을 잊히면 곱하면 되고 삼상 전파는 요거 1.17에 요거 17의 2배입니다. 그래서 1.35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되돌아와서 한번 그때 보셔도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는 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교류전류에 대한 RLC의 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류전원을 가했는데 이 교류전원을 가했는데 여기 저항을 하나 이렇게 연결됐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측정을 하는 것을 오실로스코프라 합니다. 이런 파형이 여러분들이 이 전기는 눈에 안 보인다 그러는데 전기가 눈에 보입니다. 어디에서 보이냐면은 요 측정하는 것을 오실로스코프라 합니다. 오실로스코프에 보면은 이런 파형이 다 나타납니다. 이런 파형이 다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오실로스코프에서 보면 나타나는데 전압을 가해 놓고 이 전압파형입니다. 전압을 가해 놓고 전류를 통했더니 전류의 파형도 시작점과 전류 파형이 작죠. 전류 파형이 당연히 작은 게 I는 여기 써 있네. I는 R분의 B니까 전류 파형이 작습니다. 전류 파형은 작지만 시작점과 이렇게 끝나는 점들이 같습니다. 이런 거를 동위상이라 그럽니다. 위상이 같아. 위상이란 거는 뭐냐?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위상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각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도가 같아.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들의 각도가 같아. 이런 거를 동위상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는 또 줄입니다. 그래서 동상. 무슨 발에 걸리는 동상은 아니고 동위상의 준말인데 동상 그러면 또 몰라요. 사실은 하나로 명칭을 통용하면 좋은데 시험 내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좋은 모입니다. 전압과 저항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는 전압과 전류의 파형이 동위상이다 또는 동상이다. 같아 그런 뜻입니다. 그냥 크기는 다르죠. 크기는 다르지만 이건 위상이니까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또 마무리를 해놨네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동상이다. 이번에는 코일을 인덕턴스만의 회로에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덕턴스만의 회로를 보니까 인덕턴스는 코일입니다. 이런 코일입니다. 코일을 인덕턴스라는데 교류 전압을 가하니까
이게 전압이 기준입니다. 전압은 시작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류의 파형이 보겠습니다. 전류의 파형이 늦어요. 몇 도 넣냐면은 몇 도 넣어줘요? 90도 넣습니다. 이게 빠른 게 아닌가? 이게 아니랐어요. 빠른 게 아니랐습니다. 우리 저번에 할 때 여기서 출발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1이고 이것이 2고 이것이 3파형이다. 그러면은 2파형만 1하고 2파형만 봤을 때는 이게 어느 게 빠르고 늦은지를 잘 모르는데 3파형을 보면은 벌써 1파형이 출발하기 전에 3파형은 벌써 출발했어요. 3파형이 빠른 거죠. 그럼 2파형은 뭡니까? 1파형보다 느린 겁니다. 몇 도 느리죠? 90도 느리다. 여기 90도 느린 겁니다. 90도 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늦어요 지금? 전압은 걸려 있는데 흐르는 전류가 느리다. 왜 느리냐? 이거 보겠습니다. 왜 느린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죠. 어지러워요. 전류가 어지럽습니다. 가다가 어지러워요. 빽빽빽 도니까 느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말로 표시하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로 표시하면은 전류는 전압보다 몇 도 느리다? 90도 느리다. 이렇게 표시하고 전압의 파형이 Vm sin 오메가 T일 때 몇 도 느리다? 90도 느리다. 근데 90도라 쓰지 않고 파이분의 이거 왜 파이분의 2예요? 90도니까 2분의 파이. 우리 고쳐놓읍시다. 여러분 교과서에 마침 잘 됐네요. 우리가 좀 틀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씩이나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초판이래 가지고 틀린 부분이 왔습니다. 이게 교정 볼 때는 안 찾아지더라고요. 이게 8분의 2가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고쳐놓읍시다. 2분의 파이. 몇 도 느린다는 겁니까? 90도 느리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고쳐놓으시고 이렇게 느리는데 왜 느린가? 왜 느리다 그랬어요? 전류가 호일을 하니까 어지러워서 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콘덴서를 한번 이 기회에 그냥 콘덴서도 가봅시다. 콘덴서도 보니까 정정윤형 C만의 회로에서는 요번에는 이제 이 위상 그래프를 보면은 전압보다 전류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벌써. 이 마이너스 90도를 보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90도라는 뜻은 이쪽의 방향과 반대 방향에 있다는 뜻이지 마이너스 90도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했죠? 이런 전류도 이렇게 했습니다. 전류도 여기가 3A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3A다. 이렇게 쓰면은 이 마이너스 3A라는 거는 이렇게 전류가 이쪽 반대 방향으로 3A 흐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는 작다는 뜻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A 부분에 있는 것과 B 부분에 있는 것은 A 부분보다 이쪽은 반대쪽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거는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는 벌써 출발했죠. 90도 빠른 겁니다. 콘덴서에서는 90도 빠르다. 왜 그런가? 전류가 흐르는데 가다가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콘덴서에 건너뛰어야죠. 건너뛰어야 하므로 전류는 앞선다. 다시 저항에서는 전압이 걸려져 있을 때, 전압 교류가 걸려 있을 때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코일일 때는 전압이 걸려졌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는 가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지럽다 그랬죠?
전류가 90도 느리다, 뒤진다. 콘덴서일 때는 어떤가? 콘덴서일 때는 전류가 가서 건너뛰어야 돼요. 여기를 건너뛰어야 됩니다. 전류가 앞선다. 무엇보다 앞서느냐? 전압보다 앞선다. 몇 도 앞섭니까? 90도 빠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개를 연관해서 같이 외워두면 되겠다. 이 세 개입니다. 우리 전기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를 잘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외워두시도록 하고 다시 넘어왔으니까 다시 앞으로 못한 부분이 있어요.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L은 헨리입니다. 단위가 여기까지 앞에서 헨리라고 배웠어요. 헨리. 그런데 우리 회로를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저항 R고 하나는 L이고 하나는 C 이런 직렬 회로가 있다. 이건 지우겠습니다. 여기는 R, 여기는 L, 여기는 C. 단위가 옴, L의 단위는 헨리, C의 단위는 페럿.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전압이 걸어져 있을 때 계산할 수가 없어요. 단위가 틀립니다. 그 단위를 요거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부를 때 저항, 요거 뭐라고 불렀어요? 인덕턴스, C 캐패시턴스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를 뭘로 고쳐놓으면은 단위를 옴으로 고쳐야 됩니다. XL. 이것도 XC. 그리고 단위가 뭘 바뀌냐면 옴으로 바뀌어요. 이럴 때 부르는 용어는 유도 리액턴스. 콘덴서는 담는 그릇입니다. 용량 리액턴스. 코일은 전류가 흐르면은 자장을 발생해요. 자기장을 발생합니다. 자장을 발생하니까 유도 리액턴스. 리액턴스란 말이 나오죠. 지금 리액턴스. 유도 붙여야죠. 여기는 용량 리액턴스. 여기는 XL. 이거는 XC. 참 단위도 많네요. 외울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그렇게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볼까요? 저항과 R, L, C가 있으면은 이때는 저항 지금 뭐라 불렀어요? L 인덕턴스, C 캐패시턴스 이렇게 불렀는데 단위가 옴이고 헨리고 페럿이니까 계산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L의 단위를 인덕턴스의 단위를 옴으로 바꿔주고 콘덴서의 단위도 옴으로 바꿔준 것을 유도 리액턴스라고 용량 리액턴스라 한다. 됐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말을 외워놔야 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 교류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런 용어에 대해서 야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고 이제 한번 또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말이 나왔네요. 유도 리액턴스 XL. XL은 오메가 L이라고 쓰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로 쓴다. 됐습니다. 요거만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옴의 법칙은 원래 I는 이코로 R분의 V에서 이번에는 코일만 있는 회로니까 이거는 이거 옴이라 쓰니까 XL분의 V. 그럼 당연합니다. XL분의 V. 당연한 거고 이게 XL은 오메가 L. 여기는 오메가 L은 2파이 FL. 암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 이거를 외우는 사람들은 많아요. 잘 외웁니다. 예. 잘 외우는데, 뭘 못 외우냐면은,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근데 아까 했거든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코일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L이라고 쓰던, 헬이라고 쓰던, 단위가 ohm으로 바뀌었던, XL로 바뀌었던, 여기 교류 전압을,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인덕턴스, 유도 리액턴스, 이런 걸 아직까지 했지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런 뜻이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가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지럽다. 어지러우니까 전압보다 전류가 느리다. 전류는 전압보다 몇 도 느립니까? 2분의 파이 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 암기표도 써놨죠? 어지러워서 느리다. 거꾸로 얘기하면 전압은 전류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이건 전류를 기준으로 할 때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한번 잘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정 용량의 만의 회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 단위가 페럿인 것은 교류에서는 계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X 뭘로 고친다 그랬어요? C로 고쳐주고,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용량 리액턴스라 한다. XC로 하고, XC는 오메가 C분의 1. 아니, 앞에 건 틀렸죠? XL은 뭐였죠? 오메가 L. 이건 이코로 2파이 FL. XC는 오메가 C분의 1. 이코로 2파이 FC분의 1. 틀리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두 개 또 하면서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이따가 단위를 못했어요? ohm을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렵냐면은, 아까 똑같네요. 자, 이건 똑같습니다. ohm의 법칙은 I는 R분의 V 하듯이 XC분의 V인데, 이건 이코로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니까 2파이 FCV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여기 지금 안 보이니까 또 한번 봅시다. 자, 콘덴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교류 전압이 걸어져 있으면 여기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는 빨리 가야지 건너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류가 빠르다 그랬어요.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뭐가 기준입니까? 전압보다 그랬으니까 전압이 기준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 말을 잘 해두시고,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 뒤진다. 이거는 전류 기준입니다. 전류를 기준하면은 전압이 결국에는 90도만큼 느리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서 잘 해두시고, 그러면 RLC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R은 에너지 소비 저자. 에너지 소비 저자가 뭐냐면요. 소비되는 전력 P는 이꼴로 I 자승 RT, 단위는 줄, 이꼴로 뭡니까? R분의 V 자승 T, 이꼴로 VIT, 이런 걸 했잖아요. 그죠? 에너지 저장 소자 줄, 이건 이꼴로 와트 세크다. 이런 걸 했죠. 그럼 코일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코일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자장을 발생합니다. 전자속도 된다 그랬죠. 전자석. 이렇게 코일을 하면은 전자속도 된다 그랬잖아요. 하면은 NS. 자석을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런 자기장을 발생하고 또 에너지도 저장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 저장하면은 저장되는 에너지 E는 2분의 1 Li 자승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거 단위 줄입니다. C는 자장을 발생 안 하고 에너지 저장 소자만 합니다. 그래서 저장되는 에너지 E는 이코로 2분의 1 C네. CV 자승. 단위는 줄. 여기도 줄, 여기도 줄, 여기도 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다 통합은 돼 있지 않지만 요거 크게 A, 그 다음에 요거 코일 B, 그 다음에 콘덴서 C 그러면은 이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같아요. 되겠죠? A, B 보는 것마다 다 외우려니 참 공부하는 사람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기기능사를 합격하신 분들이 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만큼 공부하신 분들은 야, 전기기능사 참 합격하신 분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머무르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기기능사만 목표로 하면은요 물론 취직되고 다 좋습니다. 뭐 평생 먹고 사는데 뭐 걱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유롭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죠. 제가 어제 기사협회 교육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복도에서 제가 옛날에 그 평촌공고 있을 때 그 같이 있던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 복도에 만나가지고 제자가 이제 아유 선생님 아직까지 학교에 계세요? 그래서 저 정년 퇴직한 지 벌써 3년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부도 가르친 제자고 저도 안양전기학원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 전기 기사는 봉급을 얼마 받고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저도. 그 전기 업종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복도에서 물어봤어요. 복도에서 물어봤더니 너는 지금 어디서 근무하냐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한림대학교에서 근무한대요. 한림대병원. 안양의 한림대병원 아시죠? 저도 이 병원 자주 애용합니다. 피부 질환이 좀 있어서 한림대병원을 가는데 여기 전기실에서 근무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야, 너 봉급 얼마 받니? 그러니까 얼마 받을까요? 물론 이제 기사를 갖고 있죠. 전기 기사를 갖고 있는데 얼마를 받니? 그러니까요. 400만 원을 넘게 받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기분이 좋았냐면은 우리 이 학생이 평촌공고를 나온 학생이거든요. 평촌공고를 나오고 그 다음에 평촌공고에서 전기기능사 따고 그 다음에 군대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짬을 내서 기사 공부해가지고 기사를 따니까 아니 아직도 30도 안 된 그 나이에 자기 관리자가 돼가지고 400만 원을 받습니다.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공부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코로 제가 처음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공부를 하는 게 이코로 부자냐? 이게 부자면 이게 좀 이 세상이 좀 삭막해진다 할까요?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보고 이랬어요.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조금 힘들죠. 좀 힘들죠. 병원이. 힘들긴 하지만 그 나이에 너 그렇게 젊은데 그렇게 봉급을 많이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기 기능사들 공부하시는 분들도 목표를 조금 더 크게 가셔서 우리 전기 기능사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RLC
이런 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 정도는 나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저희 학원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일요일 날, 외국인들 공부하기 힘들죠. 그 외국인들도 일요일 날 와서 공부했는데, 요번 시험에, 요번 2020년 시험이죠. 2020년 1회 시험에 3명이 합격해서 지금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사 실기를 하는 걸 보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그, 그 나라에 있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이 봉급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20만 원. 15만 원 내지 20만 원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받는 봉급이 한 200만 원이 넘어가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같이 아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냥 겉으로 그냥 보기에 좀 힘들어서 그렇죠. 뭐 저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대학교 나온 사람도 수없이 많고, 영어로 얘기하려면요 그 사람들 줄줄줄줄 합니다. 그 타향에 나와서 말하자면은 그 먼 방글라데시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자기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제가 이제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사람 좋답니다. 왜 좋냐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요? 종교 갈등이 없죠. 종교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환경이나 교통이라든지 너무 편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대해준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개 외국인을 보면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잘 대해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을 평을 합니다. 아, 갔더니 그 나라는 진짜 살기 좋은 나라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잘 대해준다. 그게 국위선양을 하는 길입니다. 자, 너무 길었나?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까지 와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R은 뭐 한다 그랬어요? 열을 발생하는 거고, L은 자장을 발생하고, 또 뭐랍니까? 에너지를 저장하고, C는 에너지만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에너지 저장 핸드폰 배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L을 쓸까요? C를 쓸까요? 당연히 C를 써야죠. 왜냐면은 L로 에너지 저장 수전을 만들면은 그 L에서 또 뭐가 발생해요? 자장이 발생하니까 핸드폰이 자장의 간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 때는 자장이 발생하지 않는 콘덴서로,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은 다 콘덴서입니다. 배터리도 다 콘덴서로 표현합니다. 전기 난로를 쓸 때는 저항, 그렇죠? 전자석이라든지 다른 자장을 필요로 한 곳에는 코일, 또 에너지를 위주로 만들 때는 콘덴서, 빠른 전류를 만들고 싶을 때는 콘덴서를 달아주고, 늦은 전류를 만들고 싶을 때는 코일을 달아주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기 메모에 있는 XL과 XC의 부호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 L, C가 있는데, 이제 다 고쳤어요. 여기 R이죠. R은 이코로 10옴, XL은 이코로 20옴, XC는 이코로 30옴이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더해라. 이제 임피던스라고 표시하는데,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XL 플러스 XC 하면은, 이거는 이코로 10 플러스 요거 20 플러스 30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계산하니까 65옴이 됐어요. 다시 그려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R은 이코로 65. 그러면 원래 있던 A와 여기는 B는 틀리잖아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 XL과 XC는 XL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XL이라는 거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플러스 J, XC라는 거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J라는 걸 써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쓴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림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은 이거는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의 XL 마이너스 J의 XC 이렇게 쓰니까 이거는 R은 얼마였죠? 10 플러스 J의 XL은 20이니까 20 마이너스 J의 30 여기 30입니다. 이렇게 써두면은 다시 한번 이거를 써라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R, L, C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R, 요거는 뭡니까? L, 요거는 C 이렇게 두고 R은 이코로 10, X, L은 이코로 플러스 J의 20 이렇게 씁니다. XC는 이코로 마이너스 J의 3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L로 하고 XC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 답이 나오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J 여기는 마이너스 J를 붙여주는 말이 여기 이제 임피던스 Z 하는 표시라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68쪽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졌나요? 좀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다 힘이 듭니다. 누가 그랬죠? 하여튼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김우중이 그랬나? 하여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가 전기기능사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했는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전기기능사를 안 따도 괜찮으면은 뭐 이거 해도 안 해도 괜찮은데 나는 앞으로 전기기능사도 따고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도 따야 되겠다. 내가 피할 수 없으면 공부를 즐겁게 하라. 내가 새로운 학문을 아주 즐거운 마음을 하듯이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부를 하실 때 힘들 때마다 도서관에서 뭐 소설도 한번 꺼내서 읽으시고 잡지도 읽으시고 또 도서관에서 뭐 라면 한 그릇 사 먹고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거 즐기면서 여러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